안녕하세요. 무거운 책 가볍게 읽기 5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는 문헌은 사회학자가 쓴 논문입니다. 저자는 조세프 R. 거스필드이고 논문의 제목은 Tradition and Modernity: Misplaced Polarities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전통과 근대성, 사회 변동 연구에 있어서 잘못 설정된 양극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사회학회지, 그러니까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집 4호, 그러니까 Volume 72, Number 4에 게재된 글이며 게재 연도는 1967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60년 전, 60여 년 전에 이제 출간된 글이죠. 길이는 총 1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긴 논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이유는 비록 60여 년 전에 출간된 글이지만 19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정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이른바 사회 변동 연구, 근대화 연구, 정치학 쪽에서는 이른바 정치 발전 연구의 어떤 새로운 시각, 정치 발전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준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핵심 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 변동 과정에 있어서 전통과 근대성을 대립되는 양극으로 설정한 이른바 단선론적 시각은 현실 세계 속에서 이들 간의, 즉 전통과 근대성 간의 관계가 나타내는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거스필드는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전통과 근대성의 관계는 사회에 따라 각기 고유한 양상을 나타내고 때에 따라서는 전통이 근대화의 저해 요인이 아니라 추동력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스필드는 이 글에서 1950년대, 60년대 사회학계, 정치학계를 이를테면은 풍미하고 있던 이른바 근대화론, 그리고 근대화론의 기저에 자리 잡은 단선론적 시각을 비판하고 그러한 시각이 근거하고 있는 7개의 잘못된 가정, assumption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저자를 간략히 소개하면요. 1923년에 태어나셔서 2015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 이 양반은 범세계적인 명성을 지녔던 미국의 사회학자고 1954년에 시카고 대학,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지요. 이 양반은 일리노이 대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교수를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1969년부터 91년까지는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 대학 사회학과 창설 멤버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이 양반이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이른바 사회적 문제들, 소셜 이슈들이죠. 에 관한 구성주의 이론의 이 출현을 주도한 학자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Constructionist Social Problem Theory,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는 다양한 맥락, 그리고 대안, 해결 대안 가운데 어떤 것이 선택되는가, 또 그렇게 선택된 대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사, 즉 레토릭을 동원하는가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여러 논문을 썼는데 대표적인 글로는 The Culture of Public Problems, Drinking, Driving and Symbolic Order 라는 글이 대표적인 논문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의 문화, 사회 문제 설정의 문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셔서 글을 썼다는 이 재미있는 그런 연구 초점을 가지고 계시죠. 이 양반은 과거 인도와 일본에 체류하면서 사회 발전과 근대화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특히 사회 변동 과정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가 어떠한 충격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Tradition and Modernity, 전통과 근대성, 잘못 놓여진 그런 양극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논문은 전통과 근대성 양극화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전통이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전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전통, 그럴 때 전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떠올리는 것은 object, 물건들을 떠올리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라면 무슨 궁궐이라든가 아니면은 한옥이라든가 뭐 등등. 그런데 사실 전통은 하나의 행위 양식 그리고 가치 체계 내지는 신념 체계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그런 가치 체계, 신념 체계 그리고 그에 입각한 행위 양상 혹은 행위의 정향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럼 도대체 근대성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 이 역시 굉장히 모호한 그런 개념입니다. 근대성이란 결국 오늘날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잘못된 그런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통이라는 옛날 것과 근대성 혹은 근대라는 오늘날의 것 이렇게 우리가 양극화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과연 전통이 옛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떠오르게 마련이죠. 옛날 것이라는 건 없어졌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치 체계 혹은 전통적인 행위 양식이나 행위 양상, 행위의 정향이 과연 오래전에 없어진 것들인가?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죠. 동아시아 연구의 태두였던 에드윈 오라이샤와에 따르면 한국은 스콜라 젠트리의 사회였다. 그러니까 사대부들의 사회였다 이런 얘기죠. 바꿔 말하자면 한국은 사대부에 의해서 이끌어진 사회다 이런 얘기죠. 그럼 사대부가 뭐냐? 아주 깊은 고급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지식인들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지식이겠죠. 근데 비단 지식만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경제적 부, 주로 토지에 기반한 경제적 부를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정치란 결국 배운 자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념이 자리 잡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존경을 받으려면 혹은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념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고 대학 졸업장이 소위 사회적 신분 상승의 어떤 필요 조건인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온 나라가 법석을 떨지요. 공무원들이나 회사원들의 출근 시간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영어 듣기 시간에는 비행기도 나르지 못하고 또 수험생들을 시험장에 고사장에 늦지 않게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굉장히 많은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찰차가 수험생들을 수험장으로 날라다 준다, 이동시켜 준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면 우리 속에는 말입니다. 아주 예전부터 자리 잡은 소위 지식인이 사회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관념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통은 옛 것이고 쓰러져 버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거스필드의 논지를 차례로 살펴보면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스필드는 전통 근대성 양극화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에 따르면 전통과 근대성을 상호 대립적인 양극단으로 설정한 시각은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들 간의 즉 전통과 근대성 간의 다양한 융합 양상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시각은 사회적 가치의 정립과 정치 질서와 제도의 정당화라는 영역에 있어서 과거가
전통이 현재와 미래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길을 막아버리는 반전통주의, 소위 anti-traditionalism을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죠. 이러한 시각에 따라 1950년대와 60년대의 좀 더 길게 보아 70년대 중반까지 사회학과 정치학에서 전개된 사회변동 연구는 신생국, 이 말도 요즘은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신생국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의 사회변동을 전통적인 과거로부터 근대화된 미래로의 간선적인 이동이다, 이렇게 보았죠. Unilinear movement, 그러니까 하나의 선을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단선론적 시각의 기저에는 이러한 국가들에 존재하는 사회 제도와 가치 그리고 전통이 변화와 근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따라서 극복해야만 할 그런 인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통은 근대화를 가로막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과연 이 생각이 옳을까요? 한국의 전통은 전통적인 가치체계, 신념체계, 그리고 행위양상, 행위정양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형성되어 온 그런 신념과 가치와 행위정양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1945년 우리가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또 정부가 수립된 이후 오늘날까지 전개된 소위 근대화 과정을 가로막는, 근대화를 저해하는 그런 인자로 작동했을까요? 아까 여러분에게 소위 한국의 전통적인 관념 중에 하나, 즉 지식인이 사회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을 얘기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급속한 그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경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지식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노동인력, 노동자들이 경제 성장에 뒷받침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이들의 노력이 경제 성장을 추동하는 하나의 강한 힘으로 작동한 것이 분명합니다만, 경제 성장을 기획하고 또 경제 성장을 주도한 그런 리더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시한 그런 지식인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과연 전통과 근대성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전통 근대의 대립성을 강조한 과거의 이론적 시각들, 학문적 시각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관한 연구,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그로 인해서 근대화란 소위 전통적인 modernization theories, 그러니까 근대화 이론, 정치발전 이론은 대폭적인 수정을 거치게 되지요. 우리가 이미 이 책 속의 코너에서 다뤘던 헌팅턴의 책이 있습니다.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정치 질서라는 책 속에서도 소위 50년대, 60년대 사회과학계를 풍미했던, 사회과학계의 주류적인 시각이 되었던 근대화론의 문제점을 많이 비판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스필드는 전통 근대성 양극화의 오류를 7가지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근대성이 대립적인 양극에 놓여 있다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오류 7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이 7가지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주로 인도의 사례를 많이 동원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오류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면서 과연 한국의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 1, 발전하고 있는 혹은 변동하고 있는 사회는 과거 정체적인 사회였다. Static Society다. 여러분, 한국도 급속한 변동, 급속한 근대화, 급속한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한국 사회는 움직이지 않는 정체된 사회였을까요? 자, 두 번째 오류. 전통 문화는 한결같은 규범과 가치의 구성체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 문화는 굉장히 동질적인 그런 규범과 가치 체계를 갖고 있었고 그것들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한국의 전통 사회에 있어서 형성된 규범 그리고 가치 체계는 동질적인 것이었을까요? 사회의 모든 영역과 계층을 일관하여 나타나는 그런 아주 컨시스턴트한 그런 한결같은 규범과 가치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통사회는 동질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전통사회는 일단 어떤 사회구조가 형성되면 그 사회구조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는 여러 가지 계층도 있고 또 위상도 있고 또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영역도 있고 종교적인 영역도 있고 사회적인 영역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회 모든 영역과 그리고 계층 혹은 신분적 위상에 걸쳐서 모두 동질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물론 가스필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번째, 옛 전통은 새로운 변화로 인해 무너져 버린다. 우리나라 사회가 급속한 변동 과정을 거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옛 전통이 전부 쓰러져 버렸나요? 옛 것이 새 것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되었을까요? 가스필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한국에 있어서 이러한 가정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가? relevance, 적실성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류, 전통적 생활 양식과 근대적 생활 양식은 늘 서로 충돌한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온 생활 양식, 그리고 새롭게 받아들인 생활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것들이 늘 충돌하고 대립하나요? 이 전통적인 생활 양식과 근대적인 생활 양식 간의 소위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전혀 융합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류, 전통과 근대성은 결국 상호배타적인 것이다. 전통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신념체계, 전통적인 행위 양식은 오늘날 새롭게 형성된 생활 양식, 가치체계, 신념, 그리고 행위 양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과연 우리는 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을 바라봄에 있어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가정입니다. 아마 가장 핵심적인 가정, 가장 크게 잘못된 가정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가정은 근대화는 전통을 약화시킨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 또 사회 변동, 옛 용어를 빌자면 사회 근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형성해온 전통이 약화되었을까요? 지식인에 대한 존중, 지식인이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지식인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우리의 전통적 관념이 근대화 과정에서 쓰러져 버렸을까요? 약화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필드는 소위 어떤 사회가 가진 특수성 그리고 그 사회가 변동하는 고유한 맥락에 초점을 맞춘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신생국에 있어서 근대화의 열망과 전통을 수호하려는 욕구는 각기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대화하려는 시도는 전통주의의 이념적 확산에 의존하거나 오히려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사회 변동 과정에서 전통은 물론 변화하고 수정되고 때에 따라서는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잘 통합된 국가사회는 정치적 권위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전통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거스필드는 주장합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 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이해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실제 현실 세계 속에서 목도되는 현상들이 지닌 아주 특수한 속성과 맥락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한 사회가 처해 있는 고유한 상황, 그로 인한 고유 속성, 그로부터 나타나는 고유한 속성, 그리고 현실 세계가 전개되어 나가는 고유한 맥락,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은 그런 보다 균형된 시각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 근대화라는 양극화 모형에 의해서 부정되거나 혹은 감추어진 혹은 무시된 전통과 새로운 제도, 가치 사이의 관계가 드러내는 다양한 변이 양상에 주목할 때 우리는 사회 변동 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거스필드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근대화, 양극 모형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7가지 가정을 갖고 있었고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오류로 인해서 이제 왜곡된 그런 사회 변동 이론이 만들어졌고 시각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그러한 가정의 오류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변동 시각, 새로운 사회 변동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 논문은 정치학에 있어서 소위 아몬드가 growth industry, 성장 산업이라고까지 지칭한 소위 정치 변동 연구, 또 정치적 근대화 연구, 정치 발전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 또 새로운 관념, 또 새로운 이론적 정향을 만들어내는데 적지 않은 그런 공헌을 한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비록 60여 년 전에 출간된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닐 때 읽었습니다. 제가 들은 강의의 제목이 Pro Seminar in Political Development, 그러니까 정치 발전 프로 세미나였었는데 담당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이 글을 읽도록 하셔서 아주 재미나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무거운 책 가볍게 읽기 5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